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지게 되어 있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주권자인 국민이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라고 수많은 권한과 혜택을 주면서 국민들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리더를 뽑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75일 정도 남은 현 시점에 후보로 나선 대선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누구에게 그 역할을 맡겨야 하는지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후보의 역량이나 능력, 자질 등은 쳐다보지도 않고 묻지마식으로 지지하는 국민들 상당수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을 뽑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를 해서 국가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게 됐었는지 지난 정부들을 통해서 학습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헤쳐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 어제 경제 전문 채널인 유튜브 3프로TV에 출연을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조회수를 보면 이재명 후보 편은 100만 조회수가 넘었고 댓글이 무려 18,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윤석열 편에는 76만 조회수에 댓글이 무려 2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 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댓글에 어떠한 평가가 달려 있는지가 관건인데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후보 간의 극명한 차이로 인해 후보 선택에 있어서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댓글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3프로TV가 나라를 살렸다고 칭찬하는 평들이 다수였습니다. 이렇듯 후보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의 토론 깊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현실이 참 답답합니다. 특히 야당 후보인 윤석열은 민주당에서 법정 토론을 3회에서 7회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3프로에 출연해서도 오히려 토론하게 되면 서로 공격 방어를 하게 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입을 털면서 끝까지 토론을 피해 도망을 다니고 있지요. 윤석열의 이런 어이없는 발언에 같은 당의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마저도 토론을 거부하는 대선 후보 참 어이가 없다. 안 하면 네거티브만 심해진다. 토론을 거부하는 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역시도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윤석열 발언은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정치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서로 토론하고 주장하고 반박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평생 사법관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한 게 옳다면 그대로 하면 됐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됐다. 문제는 이런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정말 독재로 갈 수 있다라면서 윤석열이 법정TV 토론마저 거부할 수 있다면서 500만 원 과태료 내고 안 나올 수 있다. 워낙 안 나오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태료 500만 원 내고 토론회마저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이 참 충격적입니다. 윤석열과 국임당의 행태를 보면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자는 것인지 이장 선거인지 이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의 행태죠. 아무래도 일일 일망언에 대한 트라우마와 산무 후보다운 면모가 그대로 드러날까 그것이 두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석열이 토론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이유를 이준석이 말해줍니다. 이준석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의 말실수 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후보의 미숙한 표현을 보완해주기 위해 저와 같이 다니는 기획을 했었는데 바로 자기 정치한다는 공격이 들어왔다.
결국 보수 유튜브를 중심으로 협작질하는 사람들 덕분에 윤석열은 맨몸으로 나가서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맨날 저보고 돋보이고 싶어 한다는데 저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돋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도 윤석열이 미숙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실수만 미숙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미숙하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에 오금이 저려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그러면서 윤석열을 배트맨으로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조커로 놓고 선거 전략도 배트맨과 조커의 대립구도로 몰아가야 했지만 실패했다라면서 윤석열은 이재명이라는 조커에 맞서는 배트맨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 경찰국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조커를 못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준석의 이 같은 발언,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를 조커 그리고 윤석열이 배트맨이 아닌 경찰국장이 되었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경찰국장은 어떤 자인가가 중요합니다. 조국 전 장관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준석 국힘 대표가 영화 배트맨의 등장인물을 빌려 디스를 했는데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다. 즉 윤석열은 그 당시에 경찰국장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에 비유될 수 있는 그 당시 경찰국장은 나타니엘 반스, 이 사람은 엄격한 법집행을 강조하던 자였으나 퇴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신 이상이 된다. 이후 자의로 범죄 피의자를 마구 죽이는 사형 집행자로 흑화가 된다. 추신, 퇴치 바이러스는 사람의 가장 깊고 어두운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고로 이준석이 윤석열을 경찰국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국 전 장관 해석에 따르면 정신 이상이 되어버린 망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준석은 윤석열의 핵심 슬로건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종이 위에 글자로 또박또박 적으면서 좋은 슬로건이지만 발레 하나만 나오면 무너지는 위험한 슬로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준석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그 슬로건으로 인해서 윤석열은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